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군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어제 그저께 아주 화창한 그 더운 날씨가 한순간에 또 얼굴을 달리해갖고요. 제법 쌀쌀하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싸늘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네. 너무 더운 날씨, 너무 맞아요. 뜨거운 햇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제는 좀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요. 이 날씨는 그렇고 주택 동향은 어떤지 4월의 주택 동향 좀 지수로 한번 봐주시죠. 예, 이 시장은 뭐 오늘 날씨와는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니냐, 또다시 예전 같은 그런 과열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 시장이 뜨거운 거는 예전에 2005, 6, 7년도와 같은 현상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말씀 올린다시피 실수요가 바탕이 되는 시장 규모냐,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가 바탕이 되는 이 추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애틀의 이 부동산 시장은 절대적으로 실수요자들입니다. 네, 워낙 많은 인구가 시애틀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가 없는 지금 이제 대전제가 돼버린 거죠. 아하. 우선 지난달 4월달에 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도 이후에 4월달 실적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5, 6, 7년도에도 달성하지 못한 매매 건수를 달성을 했고요. 호경리 때보다 더 좋군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상이 더 정말 답답한 거는 향후 몇 년 동안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시간이 갈수록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가 될 것이고, 가격 상승 효과도 더더욱 많을 것이다.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바이어분은 무조건 사셔야 되는 때예요. 예, 뭐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3.9%에서 3.8% 사이로 뭐 0.1%에서 0.15% 사이로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 이제 바이어분들께서는 0. 몇 % 올라가면 아이고 뭐 조금 며칠 더 있으면 내려가겠지라고 미루시는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네. 근데 이거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0. 몇 %의 차이는 한 달에 몇십 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집 가격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네요. 내가 원하는 집이 없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지금 이제 이 펜딩 세일을 한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4월보다 금년 4월이 무려 18.7%나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예. 특히 이 크로즈드 세일, 이제 완전히 셀러와 바이어가 딜이 끝나서 바이어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 것만을 본다 그러면 작년 4월 대비 24.3%가 상승을 했고요. 피어스 카운티와 스노홈시 카운티가 각각 38%,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말로 표현드려서 38%, 35%지 이게 이제 현실로 와닿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네, 작년 4월에 10채 크로징 했으면 금년에는 14채 크로징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같은 기간 내에. 이거는 이제 뭐에 기인하냐면 인벤토리에 기인합니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원칙인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치의 인벤토리가 시장에 남아 있어야 수요와 공급이 어떤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건전한 형태에서 뭐 3%, 4% 정도의 아주 점진적인 가격 상승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주택을 본다 그러면, 인벤토리를 본다 그러면은 23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작년 4월이 3.5개월을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주택 시장이 좋을 때였죠.
지금 금년 4월을 보면 겨우 2.4개월치입니다. 와. 이건 23개 카운티 토탈이거든요. 이게 지지난달, 그러니까 3월달 2.5개월치보다도 또 0.1개월이 줄었어요. 이 현상이 무서운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0.1개월치씩 줄어가면 물론 올 여름에 더 많은 인벤토리가 나오겠습니다만 신규 인벤토리는 사려는 사람들도 더 많거든요. 지금보다도.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올 여름에 인벤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운티별로 본다 그러면은 킹 카운티가 현재 1.3개월,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1.5개월, 피어스 카운티가 2.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대비한다 그러면은 킹 카운티는 약 한 25% 정도 줄어든 거고요. 네. 피어스 카운티하고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무려 40%의 인벤토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하네요. 네. 이미 3월달 대비해서도 거의 10%, 20%의 인벤토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이걸 뭐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걸 무섭다라고 표현드려야 될지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싱글 패밀리 홈, 특히 이제 단독 주택들이 킹 카운티에서 오른 확률을 보더라도 뭐 7.5%, 또 콘도미니엄이 뭐 8%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로 가격이 오른다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아직도 아시다시피 이 한인분들께서 융자 받으시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텍스 조건도 좋아야 되고 또 지속적인 인컴이 나온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다행히 이제 20% 다운해서 최근 들어서는 10% 다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나와 있고요. 네. 뭐 한 2, 3년 전 텍스 리턴이 안 좋아도 작년도 텍스 리턴이 좋다든가 또는 금년도에 엑사이즈 컴바인드 텍스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매달 그 세일즈 텍스를 내시는 그런 보고를 잘 하셨으면 요즘은 그거를 인컴으로 많이들 인정들을 해주는 이유가 은행 입장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융자 프로그램들을 풀어주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제일 요즘 같을 때 주택을 한번 사볼까, 주택을 이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경험 있는 에이전트들이나 또는 융자 브로커들하고 한번 먼저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은 어떤 리드라 그럴까요? 리드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이 주택의 인벤토리가 이렇게 부족화되는 거는 물론 이제 잘 팔려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보면서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내놓는 속도를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인벤토리로서 매달 나오는 속도가 작년보다는 분명히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모펀드가 전국에 있는 집을 정말 수만 채, 수십만 채들을 구입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숏세일이라든가 어떤 뱅크세일 차압 물건들을 대단위로 구매했던 이런 투자 회사들이 야금야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기도 하고 바로 내놓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보다도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달 신규 매물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바이어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진 거죠. 오늘 사서 뭐 한 달 뒤에, 오늘 사서 1년 뒤에 집 가격이 내려간다고 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현재에서는 바이어들이 주택만 있으면 사려고 한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더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전에 이 시애틀 집 가격의 가장 어떤 이 기폭제가 됐던 거는 역시 벨뷰였죠. 네. 그 벨뷰에 또는 도화선을 붙였던 그 수요 계층들은 중국 분들이셨습니다. 맞아요. 네,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온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벨뷰 지역을 사채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웬 돈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근데 그거가 정말 처음에는 아주 일부 지역에 국한될 거로 보였던 부분이 그것이 결국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렸거든요. 네. 지금 벨뷰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 벨뷰 지역에다 투자할 만한 집도 없고, 네. 이제 그럴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과 흐름들이 이제는 시애틀 인근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갔습니다. 다운타운 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다운타운 중에서 노스 지역, 네. 거기 보면 이제 발라드, 프리몬트, 월링포드, 유더베리아, 또 퀸앤, 요런 지역이 있고, 매그놀리아, 요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지역들에 지금 집중적인 매기가 몰리고 있어요. 심지어 오픈하우스에 가보면 중국 에이전트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이어만 계속 30분 단위로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서 쇼잉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저희 눈으로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이만큼 최근 들어서 중국 바이어가 더 이상 벨뷰에 묶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그 다른 지역이 최근 들어서 보면 주로 발라드, 프리몬트, 퀸앤 에리아 이런 에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어떤 이제 신문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발라드 지역의 1200 스퀘어핏짜리가 통상 한 50만 불에서 한 52, 3만 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게 거의 10만 불이 아니라 14, 5만 불까지도 더 붙어서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니까 세상에. 50만 불에 나온 주택들이 조금만 손을 대고 리모델링 했으면은 65만 불까지도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럴 때 지금 우리 그 한인 바이어들이 거의 따라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 추세들을. 그 동네가 새 집들도 아니잖아요. 거의 아니죠. 오래된 집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오래된 집들을 새로 허물어서 짓게 되면 코드의 적용이 신규 컨스트럭션의 코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옆에 집과 얼마를 떨어져라, 거리에서 얼마를 떨어져라, 조경은 어떻게 해라 이런 이제 신규 코드의 적용을 받아서 그죠. 완전히 허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그 뼈대만 남겨놓고 아래 위를 털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이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아주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업데이트를 해놓은 집들이 십수만 불 이상의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한인 그 바이어분들께서는 오파를 넣는 족족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현황이에요. 그렇겠네요.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돈을 더 내고 사는 거는 사실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네, 깎으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그럼요. 아무리 세타가 그래도 이 풀 프라이스 주면 되지. 풀 프라이스에서 요만큼만 더 주면 되지. 네. 거기에 10%, 20% 할증이 분다는 건 정말 저희 같은 부동산을 하는 전문인들도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55만 불 달라고 그럴 때 60만 불 주지 않으면 못 산다 하면 할 수 없이 살지 몰라도 70만 불을 하다 그러면 못 사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정상적인 거냐. 글쎄요. 제가 봐도 이 정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수 투자가들이 이렇게 사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선 그 다운타운 북쪽 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먼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니온, 레이크 유니온의 이제 서쪽현이죠. 네. 레이크 유니온 서쪽현에 아마존이 엄청난 지금 캠퍼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수요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운타운 출퇴근을 하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2018년도에 지금 현재 벨뷰에 있는 익스피디아가 약 3,000명의 인구가 옮겨오기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커다란 변수는 뭐냐면 이제 중국계 아마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존과 그렇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계 알리바바가 또 시애틀에 온다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아직은 이제 속설이고 풍문에 불과합니다만 과연 이 알리바바가 시애틀이나
시애틀에 갈 것이냐, 벨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치 경쟁에 뛰어든 페더럴웨이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중국 분들 사이에서는 알리바바가 시애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애틀 북쪽의 집, 특히 이제 발라드나 퀸앤이나 프리몬트 지역에 있는 집들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중국 분들이 벨뷰 집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는 현상과 거의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분들께서도 우리 한국 바이어 분들께서도 이 지역의 주택을 사시고자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시고자 한다면 현상은 어쩔 수밖에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들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는 이제 하나의 보조 서류를 저희가 오파를 낼 때 많이 씁니다. 네. 이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에스컬레이션, 이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넣는 금액보다도 최소한 얼마씩 상대방 오파보다 내가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어덴덤으로서 별도 서류로서 이제 오파를 넣을 때 첨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라드 지역에 50만 불의 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경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하시다 보니까 이 집이 maybe 55만 불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55만 불의 오파를 바로 쓰실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56만 불, 57만 불 쓰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보다 살짝 적게 쓰던 그거만큼 쓰던 53, 4만 불을 쓰고 거기에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넣되 나는 57만 불까지는 나보다 내가 쓰는 53만 불보다 더 높은 오파가 들어오면 내가 5천 불씩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쓸게요. 하지만 나는 맥시멈이 57만 불입니다. 네. 라는 거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제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입니다. 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은 상당수의 한인 바이어나 또는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그렇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같은 또 이렇게 벨뷰라든가 또 시애틀 북쪽 에리아 같이 아주 핫한 에리아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리누드를 중심으로 한 노스 시애틀 에리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시장이 뜨겁게 되면은 이제 인스펙션 컨틴전시 내가 이 집을 조사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부를 많이 없애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고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내가 갖고 넣는 오파가 스트롱해 보이는 강하게 보이는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쓰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셀러가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받게 되면 오파를 받게 되면 컴피팅 오파, 경쟁이 되는 오파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50만 불짜리를 53만 불에 놓고 어떤 사람이 54만 불에 넣었다 그러면 저한테 54만 불짜리가 오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예, 그러면 내가 57만 불까지는 5천 불씩 빚을 할게. 5천 불씩 내가 더 쓸게. 그러면 제 오파는 54만 불에서 5천 불이 플러스가 된 54만 5천 불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셀러가 이 컨틴전시 없이 들어오는 오파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 오파에 대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오파의 수단이죠.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오파의 수단인데 네. 이거를 조금
할까 안 할까 내가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한테는 조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쓰실 때는 아주 경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리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고, 반드시 내가 한번 셀러가 나한테 카운터를 줬을 때 한번 내가 리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별도 어떤 그 조건부로 어덴덤에다가 뭐 24시간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써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 오파를 그만큼 약하게 만들긴 합니다만, 아마 금액은 내가 높이 놓더라도 단지 내가 한번 마음에 한번 결정을 해보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다시 재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조건부를 조금 첨부를 하시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인계 이 바이어들이 오퍼를 놓을 때는 정말 유의를 많이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또 이 부동산 그 브로커들과 서로 신뢰관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바이어분들께 설명을 잘 해드려도 네. 익숙치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애틀 다운타운 북쪽 지역 퀸앤 발라드라든가 또 매그놀리아 또 팩토리아? 네. 저 프리몬트. 프리몬트. 네. 이쪽 지역은 정말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동산 구입하실 때는 바로 요즘이 이제 적기인 것 같습니다. 융자 이자율이 워낙 또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또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더 내고 사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요. 이 부동산 업자, 부동산 브로커,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터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부동산에 관한 분이 어떤 분이든 여러분이 직접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건열 사장에게 전화 주실 분 전화 어디로 드릴까요?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드로웨이는 엑싯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앞에, 그 다음에 리노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페드로웨이 지역은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코드 425-248-499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립니다. 네, 대표 전화가 이제 425-248-4999, 425-248-4999, 4999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런 상담은 다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로 문의하시고요. 또 이렇게 집을 당장 구입하는 일이 없고 미리미리 시간을 갖고 그럼요.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시간을 미리 좀 예상을 하셔서 상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